평양 우편국은 대다수가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리 크지 않은 단위입니다. 이곳에는 종업원들이 우리 초급당 미소동지라고 정담아 부르는 당일꾼이 있습니다. 제가 북부철길 개건버스 공사장에 5년 동안 나가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강도 만포 육전에서 이렇게 철길 개건버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대장 동지가 저를 찾더니 초급당 비서동지가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수천리 먼 평양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우리 초급당 비서동지 정말 생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원들은 정말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지나온 각오로 해서 항상 마음속에 위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당비서동지가 찾아와 저를 자기 직무에서 탈선 없이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줬습니다. 이런 보살핌이 있어 저는 30년의 세를 변함없이 상기를 걷게 되었으며 오늘은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기 군사복무를 마치고 우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복무 하는 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래서 또 나이가 되더라니까 또 장가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하자고 이렇게 막상 하니까 우리 당수가 저를 찾아와서 정말 결혼식이 준비에 필요한 이거 정말 이 상을 비롯해서 옷차림 문제 이르기까지 준비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차려주고. 진정을 바쳐 종업원들을 보살펴주는 일꾼. 때로는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우고, 때로는 다시만 어머니같이 함께 울고 웃으며 대중의 심장 속에 뿌리 내린 당일꾼. 우리 당수동지는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친아버지가 돼서 대학에까지 따라가서 이 대학 입학식도 봐주고, 토론할 때는 그 토론도 봐주고, 공부하는 그 모습까지 다 보고야 대학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저 큰아버지라고 따르면서 명절일마다 찾아올 때마다 큰아버지가 왔다고 그저 오면 너무 반가워서 큰아버지 손목을 잡고 놓을 줄을 모릅니다. 제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당수동지는 우리 청비서동지께서 훈에 그림 그리는 방법도 배워주시고, 오니 그 앞날도 축복해 주시었는데 우리가 손맛 잡고 잘 키우자고 고민해주곤 합니다. 김정관 초급당 미소동지의 사업 수첩 첫 페이지에는 한 편의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정다워. 그 곁에 있어도 멀리에 있다 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정다워. 일꾼들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꾼들이 있다. 고생은 일꾼들이, 락은 인민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북에서 흔히 간부, 일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간부들의 물론 가장 바람직한 간부겠죠. 그 한두 명을 좀 소개하면서, 북에서 간부들이 그 밑에 자기 일하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이끌어내는지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뭐 조직의 리더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는 뭐 체제를 떠나서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것이고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북의 모든 간부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니까 이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교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우체국 초급당 비서하고 순천 연합기업소 청년탄광의 갱장 요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은 그 평양 우체국의 초급당 비서 얘기고, 이제 뒷부분에는 탄광 갱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그거 할 것, 제가 뭐 얘기할 건 없고, 그냥 보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아, 북에서는 저런 일꾼, 저런 지도자, 리더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상 속에 보이지만은 다 뭐 바람직한 모습이고 자기 부하 직원을 끔찍히 사랑하고 이런 건 뭐 다 체제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고, 그럴 때만이 밑에 노동자들이 그 간부, 리더를 따르고 충성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조직이 단합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초급당 조직들이 그렇게 돼 나가도록 이렇게 교양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당 일꾼은, 당은 북에서는 끊임없이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머니당, 당 리꼴 어머니다. 즉 어머니처럼 그 자식들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고 슬픔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은 그래야 된다 이런 식인데, 뭐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항일운동 당시에는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 1964년도에 그 노래가 하나, 어머니당이여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일반 이제 노래 때문에 그 노래가 너무 잘 졌고 이 당의 역할을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조선노동당 리꼴 어머니당입니다. 예, 그렇게 표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겁니다. 아주 그 자식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정식화된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당의 리더, 거기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한 그 말단 조직의 일꾼들이지만 이들 역시 당이고, 그 당은 결국 그 인민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순천지구 청년탄광기업소의 한 갱장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산 일꾼들은 또 나라에서 내세워주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뭐 노력용으로 이런 식으로 또 내세워주고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럼 한번 그 영상 보시는 것으로서 한번 북에서 간부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운반갱 운전중대에서 일하고 있는 리철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갱장동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였던지 탄광에서는 우리 갱장동지를 가리켜서 땅크 갱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사업에서는 무서운 정열가, 저 보기에는 무뚝뚝하게만 느껴지는 우리 갱장동지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 저는 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갱을 떠났던 집단의 애구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래야 전차, 탄차나 수리하고 도록이나 나르고,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일이었고, 또 남 뒷바라지나 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뒷전에 밀린 것 같고, 보장단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곳에서 힘들게 고생할 바에는 위헌도 떨치고 남보란 듯이 나설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내 갱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갱장동지가 우리 갱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자기 일에 적을 가지지 못하고 일도 잘 나오지 않는
말하자면 애꾸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착돼서 생활하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갱장동지가 철수동물을 데리러 간다고 하니까 구이 앞을 막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썽꾸러기를 데려올 필요가 있는가?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고 말입니다. 탈선된 탄차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탄부는 없어. 하물며 함께 일하던 동지가 딴 길을 가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 그런 사람은 탄부라고 할 수 없어. 갱장동지가 조를 찾아왔을 때는 날씨가 쌀쌀한 11월 말 12월 초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조를 찾는 자에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자기가 새로운 운반갱 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에 대해 얼마나 속속이 다 알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갱장동지가 하던 말이 지금도 귓전에 쟁쟁합니다. 철수동무, 동무야 탄전에 태를 묻은 탄부가 아니오. 그리고 동무 할아버지는 지금도 탄광이 잊지 못해하는 애국자이고, 난 현장에서 순직한 할아버지처럼 동무도 우리 탄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감이 될 거라 믿소. 제가 잘못 찍은 인생의 발자국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던 갱장동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마면서도 웅심 깊은 갱장동지의 손에 이끌려 다시 고향에 들어서게 됐고, 차츰 맡은 일에도 열중하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갱장동지는 저의 사업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언젠가 갱장지가 조를 찾는다게 가보니 막장에서 생산갱들의 빈 탄차를 포장하는 그런 일을 한번 책임지고 해보지 않겠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제 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가을을 시켜오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70일 전투가 끝난 후 탄광에서는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 속에 아니 글쎄 저의 이름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갱장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속에 저만이 아닌 많은 동무들이 혁신자로 초급 일꾼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우리 갱장동지에게는 늘 품고 다니는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장 실태며 노력, 설비 가동 정령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갱의 생산 계획은 갱장동지의 수첩에서 먼저 수행되곤 합니다. 그러자니 갱장동지는 남보다 kop절사색하고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밤을 지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갱장동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갱이 멈춰서면 생산의 한 부분이 지장을 받지만 우리 운반갱이 멈춰서면 탄광의 전반 생산의 지장을 받게 된다. 운반이자 속탄 생산 실적이다. 그래서 수리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우리 갱장동지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에 섰습니다. 지금은 수리기지가 꾸려져서 전차, 탄차의 수리시간을 단축하고 그 가동일도 1.5배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전차, 탄차의 수식도가 높아지니까 부족되는 것은 영접봉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갱장동지는 우리 자치심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갱이 물질 기술적 토대로 보나 기술 역량으로 보나 영접봉을 자체로 생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지만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콩쿠트 침묵도 자체로 생산하여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니금철 갱장동무는 투지가 있고 오직 알았습니다. 수행했습니다. 이 말밖에 모르는 일꾼입니다. 계획 수행을 놓고는 한치의 누리도 모르고 또 계획 수행을 위해서는 암벽도 문이라고 이거 밀고 나가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구동무를 가르쳐서
땅쿠 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고 힘든 일이 저기 될 때마다 이 군철동부부터 찾게 됩니다. 그저 어렵고 힘든 곳만 옮겨가면서 일하는 구를 볼 때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언젠가 군대 나간 갱장동지의 딸 한 데서 온 편지를 세포비서 동지가 우리에게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는 왜 가족 사진 한 장 없는지. 내가 그토록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처소로 떠나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요. 그리고 늘 막장에서만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수많은 돼지와 닭을 길러가며 아버지의 사업을 말없이 뒷받침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진미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 말이 우리 가정의 지론도 됐습니다. 결혼식 해서 굴진 서리장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편은 일밖에 모릅니다. 운반 갱장으로 8년. 이 나날 그가 쌓아올린 석탄산은 400여만 톤. 그 나날 탄광의 석탄 생산 실적은 110% 이상 높아지게 됐습니다. 당에서는 석탄 증산을 위해 양심을 묻어온 갱장동지에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 높은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갱은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전투력 있는 단위, 탄광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단위로 자랑 떨치고 있고, 그 나날 속에 2021년에는 이중 300명 붉은기를 쟁취했습니다.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갱장동지는 우리에게 기어이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줄다름치고 있습니다.